네, 오늘은 30대 연애 그 조건이냐 사랑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. 혹시 뭐 준비해 오신 얘기 있으시면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우리 이 30대 연애는 20대보다는 좀 현실적이면서 40대보다는 좀 낭만적이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느꼈거든요. 그래서 그 30대 연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나눠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그 전에 원빈님도 결혼을 하셨잖아요. 네네. 네,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. 네네. 그 조건과 사랑이 주제인 만큼 좀 그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. 네. 저는 이제 작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렸는데,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지만, 사실은 이 조건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고, 그 행복주택이 이제 당첨이 돼가지고 집 문제가 일시적으로 좀 해결이 되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을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고, 저희가 사실 10년이라는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, 사실은 언제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기이긴 했지만, 이 집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상태로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게 그 집 문제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서로의 가족의 문화가 달라가지고 그 차이에서 오는 것들이 있고, 그 이제 생활 패턴이나 방식 같은 것들,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. 청첩장도 골라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,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. 디자인이나 가격이나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부모님 막 양복이나 아니면 한복 같은 것들도 그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고,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, 이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좀 잘 안 맞으면 되게 힘들 수 있겠더라고요. 그런 글들이 올라오잖아요. 이제 결혼식 당일날 파혼했다. 저는 그런 게 사실 주작글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. 근데 이게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식 당일날 파혼을 하는 것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게 저희가 연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연애가 결혼까지 간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면 조건과 사랑 둘 다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이 조건이 좀 강조된 그런 결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를 들면 이제 뭐 재벌 2세들은 이제 가문끼리 비슷한 수준에 있는 가문끼리 이렇게 선을 보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상황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생겨가지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조건이나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30대가 되면 관계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하는 뭐 그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소개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소개팅을 하게 되면 이 마음만 맞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조건을 많이 따지게 되는데,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서 보여진 이 마음만 놓고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는 것, 혹은 연애를 한다라는 걸 결정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으네요. 맞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많은 조건들 중에 학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저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,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연합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. 그 지역에 있는 전문대이건 4년제 대학이건 같이 이제 한데 어우러져서 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, 이제 그때 저랑 동기였던 한 여학생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 전문대인 여학생은 그 4년제인 남학생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거꾸로는 성립이 안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 어린 마음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이제 노발대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
가만 따져봤어요.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나 연애를 하신 분들을 선배들 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 친구의 말이 거의 맞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를 나온 남학생은 그 4년제를 나온 그 여학생과 이제 교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거죠. 아,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, 여자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면은 그 여자가 바라는 이상형은 대기업이면 좋고 최소 뭐 중견 이상, 중견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. 전문직은 전문직을 원하고 뭔가 좀 비슷한 조건끼리 좀 끌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했어요. 본 영상은 구로 청년 이름의 제작 지원으로 촬영되었습니다. 이 공간의 이름은 청년 이름 커뮤니티 공간인 오류장입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제가 두 가지 부류의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. 네. 그 첫 번째는 조건이 맞으면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는가? 그 외모만 빼고 다 괜찮으면 이 연애는 가능한 건지. 가능하지 않다. 연애 시작은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시작하는데 그 호기심은 끌리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. 처음에. 그 사람을 조건을 모르잖아요. 외적인 게 끌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른 조건들은 이미 그 단계까지 갈 수도 없다. 외모에서 컷이 당하면. 근데 이게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외모가 좀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이야기에 빠져들다 보면 그 외모가 중요해지지 않은 순간들이 오기도 하잖아요. 많이 있죠. 네네네. 그런 경우에도 그게 이제 이성적인 호감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걸까요? 저는 있어요. 근데 그렇게 사귀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사귀어보고 나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통하고 호감이 쌓인 후에 사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끌려서 시작하지 않았었나.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모임에서도 네. 종종 나누는 주제거든요.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외모가 진짜 중요한 요소구나. 근데 저는 이게 그 내가 원하는 조건, 긍정적인 요소로 나는 이런 사람이 좋고, 뭐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좋고, 뭐 외모가 화려한 사람이 좋고,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게 실패에 부딪히고 장벽에 부딪히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한다기보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좋겠다.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탈모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막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걸 원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를 이제 빼게 되는 맞아요. 그렇게 바뀌는 게 또 30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. 근데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,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. 도대체 대화가 잘 된다는 건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화가 잘 된다는 게 어떤 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걸까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반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나는 찬성이고 상대방은 반대면 그냥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지만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네. 너랑 나랑 생각이 좀 다르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. 나는 뭐 저렇게 생각해 하면서 그거를 조금 0점 조절을 해갈 수 있는 사람의 대화를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. 단순히 의견이 다른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생각을 해보니까. 만약에 육각형 스펙인 사람을 만났는데 이성적인 끌림이 느껴지지 않아요. 그럼 이럴 때에도 연애를 출발할 수 있는가?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다른 분들한테 한번 드려봤더니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. 아니 어떻게 육각형 스펙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성적인 끌림이 없을 수 있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상황을 좀 가정해서 드렸어요. 이 나는 솔로에 이제 많이 한 출연자가 5명, 6명 정도 나오잖아요. 근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육각형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다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지는 건 아닐 거잖아요. 이런 상황을 좀 전제를 해가지고 그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지 요걸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상황이 좀 두 가지인데 A는 그냥 일상적인 상황이랑 B는 나는 솔로라는 상황을 했을 때 B면 가능하지만 A 상황에서는 시작이 어렵다. 하트 시그널이랑 비슷해요. 그게 특수한 상황이잖아요. 네네. 거기 안에서 이성을 찾아야 하고
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면을 보려고 할 것 같아요. 느낌이. 근데 일반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끌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외적인 끌림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다음 스텝을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노력이라도 하지 않은 생각이어서 그 육각형이든 뭐 이각 삼각형이든 끌림이 중요하다라고 봐요.